박선원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 지금 김용현 장관이 고발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야 검찰 너 왜 민주당 박선원이가 자료 주는 걸로 나를 수사하는 거야? 진술 거부. 여기 심우정 검찰총장부터 해서 박선원 전부 다 고발한다. 이 수사를 정치적인 세력이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틀어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선원 뭘로 유명하냐면은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계속해서 선관위 서버 어딨냐고 물어본 사람인 거예요. 대답을 안 하니까 3시간 20분 만에 털어갔다니까 선관위 서버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가 꺼졌는데. 그러니까 서버에 집착하는 사람이고 노무현 때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 문재인한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한테 연락해가지고 대통령 출마해라.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좌파 진영에서 힘이 세거든. 그 다음에 문재인 때 상하이 총영사 상하이, 그 다음에 국정원장 외교안보 특보 1차례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눈에 들어가지고 요번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이 친노 친문계에서 아주 고급 정보를 다루다가 이재명 쪽으로 영입이 됐는데 이 사람의 안보인식이 굉장히 기괴합니다. 친북 친중적입니다. 2010년에 민주당 천안함 사건 진상특별위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을 부정을 했습니다. 음모론자인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과 국제조사단이 다 북한 소행이라는데 안보 태세상으로 봐도 우리가 북한에게 당했다기보다도 우리의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모든 과학자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북한이 발간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에 박선원의 주장이 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친중적이냐. 사드 배치는 중국을 설득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중국의 반발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당시 비판하면서 이거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거.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이 없다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다. 사드 전자파 때문에 사람이 튀겨진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친중 친북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당국과 군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정보 사령부 블랙 요원들의 미복기설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복기 블랙 요원들의 명령권자의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직속 라인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정보사령관 신병을 확보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돌연 문사령관 신병을 군에 넘겨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키맨으로 평가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공수처에 구속된 가운데 군이 문사령관의 직속 라인 인사를 정보사 블랙 요원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앉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등 국내 매체 보도들을 종합하면 12월 26일부로 정보사령부 100여 단장으로 취임하는 정모 준장은 육사 52기로 이번 비상계엄작전의 핵심 인물이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정모 준장은 인간정보 820 특기가 아닌 일반 정보병과로 알려졌는데요. 일명 HID와 블랙 요원들을 총괄하는 100여 단장이 820 특기가 아닌 인물로 채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100여단은 820 특기이자 예단 내 최선임 장교인 정성욱 대령이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신임 정모 준장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100여단 관계자들을 인용한 국내 언론들의 추측인데요. 정모 준장과 정성욱 대령 모두 육사 50기인 문상호 사령관과 사관생도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인물들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직무 정지돼 구속 상태에 있는 문 사령관의 최측근 라인이 정보사령부 공작 파트 지휘 체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성욱 대령의 경우 일명 수사 2단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는 올라있지만 직무 배제되지 않고 현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12월 25일 돌연 문 사령관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하면서도 그의 신병을 군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당초 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지만 검찰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이튿날 바로 석방됐는데요. 문 사령관이 석방되자 검찰과 공수처는 경쟁적으로 문 사령관 체포를 시도해 18일 군사법원 영장을 먼저 발부받은 공수처가 문 사령관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바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문 사령관을 체포 조사해 왔는데요. 공수처가 일주일 만에 돌연 문 사령관의 신병을 군 검찰에 넘기면서 공수처가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비상계엄의 핵심 키맨인 문 사령관이 무언가를 쥐고 있고 문 사령관 직속 라인이 아직 정보사 핵심 계통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연 정보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궁금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 사람들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키맨이죠. 그런데 여기 이 문상호 사령관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풀어줬어요. 이런 괴상한 음모까지 다 사실로 둔갑해서 민주당에서 이런 토표까지 가져 나오면서 이 정보사령부의 이 사조직 수사 2단이라고 하는 이 사조직을 언급하면서 이 사조직은 결국 이제 부정선거 선관위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바로 그 핵심 조직이다 라고 의심을 민주당 하고 있죠. 뭐 그렇기를 기대하는데요. 단장에 부산의 준장, 부단장의 방정환 준장, 여기는 기갑이에요. 부산의 준장은. 그리고 방정환 준장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정보 또는 경찰, 군사경찰 이 라인이 아니라서 그냥 아마 뭐 얼굴마다 쪽으로 앉아있는 것 같고 이 라인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일대 대장에는 김모 씨, 김모 대령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군사경찰, 과거 헌병이라고 불렀죠. 현역입니다. 학군 출신이고 2대 여기는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 그러니까 헌병은 체포에 오는 거죠. 신문단 하는 여기 이제 여기가 또 핵심인데 여기는 육사 49기 정보사 현역이 지금 맡고 있고 3대는 정모 신대 대부분 모르겠어요. HID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육사 48기인 것으로 봐서 지금 문상호 사령관보다 더 선배인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 정치가 맞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신문 담당하는 2대 그리고 3대의 보고를 받고 즉 통제한단 말이죠. 그리고 김용균 학군 24기 이 예비역 대령은 역시 학군 후배인 이 헌병 1대 여기를 통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장악한다. 여기에서 이 조직이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조직이다 라고 민주당은 의심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병준은 뭐라고 하냐, 이 회의 자료에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이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회의록에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이다는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이제 이 조직이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통제받는 사람들이 지금 사라진 블랙 요원들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죠. 수십 명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기를 들고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김선호 국방부 차관 지금 장관 직무대행은 다 복귀했다. 무기도 가지고 다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안 온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블랙 요원들은 직속 상관의 명령만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직속 상관의 인사가 이번에 있었어요. 그럼 지금 완전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라인이 군에서 초토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예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상호 사령관의 직속 라인이 그 백여단 그러니까 HID를 통제하는 백여단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HID 블랙 요원들은 직속 상관의 말만 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상호 사령관이 정말 찐 라인이 그 백여단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말만 듣는다 이거죠. 이런 자가 지금 검찰한테 지금 외압을 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게 한동훈이랑 이게 서로 친하단 말이야.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한 팀 아니냐 이거. 또는 한동훈이가 결정적일 때 수사 내용을 바깥에서 계속 구속영장 청구했더니 검찰이 안 돼 하고는 검찰이 자기들이 하려고 했다가 공수처가 데려갔죠. 근데 공수처는 데려가서 27일까지 구속기간이었고 그 구속기간을 또 연장해서 열흘 연장해서 1월 6일까지 연장했어요.
당했어요. 그런데 돌연 25일 날 풀어줘. 물론 뭐 다 풀어준 건 아니고 군 검찰로 보내줬어요. 군 검찰에 가면 좀 대접받고 있겠죠. 좀 편안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길 또 바라고요. 대북 송금에 관련해서 자, 그래서 보고를 했다라고 왜 공수처는 이 문상호 사령관이 핵심 키맨인데 왜 풀어졌냐? 이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이 냄새가 그 냄새를 맡는 코가 후각이 우리보다는 뭐 압도적으로 뛰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지금 뒤집어지겠는데 내가 지금 민주당에 줄 서려고 이렇게 막 하다가 한 2월 달쯤에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정황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기간이 10여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일주일만 데리고 일주일 동안 뭘 했겠습니까? 느닷없이 군 검찰로 이첩을 해버렸어요. 손 뗀 겁니다. 자기네들 공수처는. 근데 공수처는 이 군 장성도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뗐다라는 것은 뭔가 등골이 서늘한 뭔가를 느꼈지 않나. 판이 뒤집어지는 이런 냄새를 느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자, 민주당은 지금 언제까지 웃을 수 있냐라고 여기 문상호 사령관이 계속 웃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너 언제까지 웃을 수 있냐 보자 라고 주장을 했잖아. 자,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을 덮쳐서 계엄군이 덮쳐서 290명이나 갔어요. 그 국회만큼 간 거 아닙니까? 덮쳐서 6시간 동안 심야 새벽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6시간 동안 전체를 통제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또 없는 것도 원래 민주당들은 없는 것도 심서봉대에서 이만큼 부풀리는 것을 즐겨해오던 자들인데 이런 빨리 잡아 넣어야지. 너네 경쟁하면서 그렇게 꼬이면 안 돼. 시간 가고 있으니까. 그럼 윤석열만 좋은 거니까. 지금 그런 어떤 불안감이 섞인 사설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군에서 문상호 사령관의 계열인 김경영 장관 이하 직속 후배, 자, 노란색 사관 선도 때부터도 가장 절친한 직속 후배, 그리고 정보병과로 계속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군생활을 같이 해왔으니까 얼마나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은 또 쳤어요. 경찰이 체포했어. 이 뭐냐면은 이 사건을 빨리 수사하려면은 한쪽 수사기관에 몰아가지고 빨리빨리 이게 통합을 시켜야 되거든. 증거도 한쪽 기관에서 딱 모아서. 근데 지금 보면은 김용현 장관은 검찰이 들어가고 문상호 작전사령관은 공수처가 데려가고 노상원 전 작전사령관은 경찰이 데려갔어. 증거도 다 흩어져 있어. 뒤집어지길 바라는 검찰이 처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하겠다고 하다가 여러 군데에서 법조문에 대한 지적이 들어온 거예요.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건이 없다. 그래서 공수처가 계속 내놓으라 수사권을. 그래서 공수처한테 검찰이 운명 겨자먹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또 공수처에 이첩을 블랙 했어요. 요원들. 근데 공수처는 또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사라지고 없는 그 블랙 요원들이 기소한 사건 중에 유죄가 된 사건이 하나도 선관위 없어요. 서버에 연결이 된 그 상태에서 정보를 되고 있는 거야. 근데 3시간 이걸 20분 동안 다 빼갔을 것이다 라고 박선원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말처럼 다 빼가서 지금 뭔가를 찾아내고 있기를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 언론사들이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빨리 지금 정리하라니까 이러다가 헌재에서 6인 체제에서 판결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헌재에서 심리를 하는 와중에 특검이 출발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딱 수사를 해가지고 막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흔들려가지고 탄핵이 맞네. 그래서 인용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헌재에서 6인 판결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데 이거 빨리빨리 수사 내용이 안 나오는 구조로 지금 가는 거거든. 자승자박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감을 보이고 뭐 수사하던 헌재도 한판 붙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는데 직권남용 수사죄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수사를 할 수는 있어도 또 기소권은 없어. 수사를 한 거를 검찰한테 결국에는 이첩을 시켜야 돼. 이재명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 와중에 김용현 장관은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야 검찰총장, 특수본, 본부장, 박선호이 너네 인마 그 이상한 놈들 아니야? 맞고소. 이 와중에 민주당 애들이 어쨌든 저거들이 이겨야 되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곽종근 사령관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법리적인 다툼은 여기 있는 분들이 하겠지만 우리는 바깥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정치 선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짜뉴스를 계속 잡아내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위증하고 있고 증언이 바뀌고 있고 이자들의 정체를 계속 까발려서 여론전을 펼쳐줘야 돼. 그래야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고 우리가 종국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봅시다. 이 와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라고 의혹이 제기된 곽종근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럼 과연 검경 공수처는 왜 이렇게 수사에 빨리 나설 수 있게 됐는가? 누가 고발했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누가 고발했을까? 바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이란 자가 군 관계자 27명을 고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가 뒤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있는데 어떤 자가 고발을 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언론들이 보도 안 하는데 이거 빨리 보도해 주십시오. 임태훈이라는 자는 전적이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뭐냐면은 군 내에서 동성애를 하는 게 인권이다. 군 내에서 부당한 어떤 외압을 받은 사람을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근데 본인은 양심적인 병력급으로 군대를 안 갔다 왔어. 뭔 자격 있다고 군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임태훈이라는 자는 어떤 전적이 있냐? 2011년에 전익수 준장이라는 분이 성추행 사건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야, 구속 수사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로 왜 시끄러워지니까? 이런 외압을 넣은 의혹을 받은 거예요. 전익수 준장이라는 분이 2021년에. 그래서 군인권센터가 전익수 준장을 고발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깐 거예요. 야, 이거 스모킹 건이다. 그래서 전익수 준장이 당시에는 성추행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사람으로 막 질타를 받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녹취록이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녹취록을 까가지고 한 사람을 바보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다음 이자는 또 누구냐? 최상병 사건 때 뒤에서 계속해서 대통령과 임성근 사단장을 엮어가지고 한꺼번에 탄핵을 시키려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자가 요번에 27건의 고발을 해가지고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럼 군인권센터에 누가 또 후원을 했냐? 미국의 조지 소로스가 후원했어요. 이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조지 소로스가 공개적으로 2018년에 2년간 2억을 기부하겠다. 군인권센터에. 조지 소로스는 어떤 인간이냐면은 전 세계에 국가와 가정과 성을 해체하는 모든 단체한테 돈을 뿌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안티파한테도 후원을 해가지고 미국을 뒤집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자가 군인권센터에 후원을 했어요. 이 잘 보십시오.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자, 첫 번째 한동훈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뒤에. 그 다음에 민주당이 공수처, 경찰, 검찰에 다 빨대를 꽂아서 위증을 해가지고 여기에 잘못된 자료를 넣고 있는 정황이 지금 발견이 되었고 민주당 변호사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고발한 주체는 누구냐면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인 거예요. 이 자는 조작된 녹취록을 틀어서 군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고 이 단체는 안티파에 후원을 한 조지 소로스가 후원을 했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수사의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지금 내란 수사를 하는 게 내란이거든. 지금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 왜 덤비냐고. 공수처 엄밀히 따지면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어. 공수처 당신들도.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는 큰 범죄인데 본범죄가 아닌 간접범죄로 시작을 해서 대통령을 내란죄로 규정을 딱 찍고 시작하는 게 위법 아니냐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역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뒤에 냄새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보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